네, 여러분 이제 지금 저번 주에 이제 계속 이제 이민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금 학생 비자 영어 조건 발표 그리고 졸업생 비자 영어 조건 발표가 있은 이후에 또 발표 하나가 더 있었는데 뭐 Genuine Student Test GS GT를 GS로 바꿨어요. 그거 대해서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23일 토요일 날 업데이트가 됐죠. 토요일 날 업데이트했는데 토요일 날 실제로 어떻게 업데이트 됐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민성 장관의 얘기와 실제로 이민성 사이트에 업데이트된 레귤레이션, 법령이 어떻게 다른지 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될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분이 홈 어페어 장관입니다. 홈 어페어는 약간 보더 프로텍션을 좀 강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민도 보더 프로텍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출입을 담당하시는 분은 이분이에요. 먼저는 이제 이분이 이렇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음에 우리는 코로나 때 열심히 잘 극복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정상화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 근데 지금은 이제는 조금 컨트롤이 필요하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체류용 목적으로 많이 학생 비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학생 비자는 체류와 일을 하기 위한 비자가 아니고 공부를 하기 위한 비자니 여러분의 공부하기 위한 목적이 맞지 않다면은 조금 앞으로 비자 받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일환으로 여러분들의 영어 점수를 올렸습니다. 그렇죠? 학생 비자는 5.5에서 6.0 그리고 졸업생 비는 6.0에서 6.5로 올렸어요. 그리고 이 장관 발표에서 예상치 못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긴 한데 밑에 보면은 그리고 관광 비자를 사용해서 학생 비자를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학생 비자를 신청하려면 호주 밖에서 신청하세요. 호주 안에서 신청하지 마세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계속 관광 비자로 호주에 오셔서 비자를 신청한다면 No further stay condition을 관광 비자에 달려고 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관광 비자 자체의 목적은 관광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와가지고 학생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은 호주 안에서 신청하는 거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새로 바뀐 내용인데 Genuine Student GS가 있습니다. 이 GS를 위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거 150단어씩 쓸 수가 있어요. 실제로 많은 내용을 쓸 수는 없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민성이 여러분들의 비자를 볼 때 첫 번째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 그리고 그게 뭐 여러분들의 타이라고 하면 끈인데 여러분이 가족 관계, 가족, 그다음 커뮤니티, 임플로이먼트, 이코노믹 서컴스턴스가 홈 컨트리에서 어떻는지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한국으로 돌아갈 사유가 많이 약하다고 생각하면 거절이 되겠죠. 네,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호주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특별하게 왜 그 학교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코스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는 걸 원해요. 세 번째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공부를 끝낸 이후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알고 싶어요. 그냥 내가 그냥 취미 삼아서 공부한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게 베네핏이라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B 과정을 가기 위해서 A 과정이 필수 조건인 경우이에요. 또는 내가 이 공부를 하면은 내가 뭐 회계사가 된다. 뭐 회계사가 되면서 뭐 회계사가 되니까 이 과정 하면은 뭐 등록이 가능하다. 뭐 이런 거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과정이 직업이나 그 다음에 파스웨이로 어떤 과정을 공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어야 되는 것을 설명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relevant information. 이 relevant information이 조금 헷갈리죠. 이 부분이 이제 법령에서 설명해 놨는데 이것도 반드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이 relevant information 뭐지? 그냥 막 여러분 막 적으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 정확한 의미성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현재 currently the holding of visa other than student visa 만약에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고 만약에 비자를 넣는다 아까 말했죠 그 아까 뭐 졸업생 아까 뭐지 관광 비자에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관광 비자 그렇게 된 이유를 설명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이 내용들이 이민선 법령에 어떻게 적용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민성이 여러분들에게 보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제뉴인 스튜던트 크리테리아를 봐야 됩니다. 그냥 총 3가지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중간 필요 없고. 여러분 아까 썰컴스턴스하고 이미그레이션 히스토리 있죠. 이거는 여러분이 첫 번째 학생비를 신청해도 이미그레이션 썰컴스턴스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이게 applicant circumstance에 걸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immigration history. 여러분이 만약에 호주에 왔던 적이 있었다. 호주에 어떤 비자를 체류하고 있었다. 하면 여기 다 걸립니다. 그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other matter가 있는데 이 other matter도 제가 조금 후에 나중에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민성이 그러면은 비자 갖고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의 특히 고려하는 사항, 이민성이 그냥 이 케이스는 좀 우리가 조금 심각하게 볼 필요 있겠다. 그래서 추가적인 요청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케이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케이스가 뭐냐면 만약 여러분이 학생 비자를 신청할 때 여러분들이 이전에 했던 공부와 경력이 현재 하려는 공부와 관계가 없을 때 제 생각 여기에 걸리는 사람이 대다수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우리가 여러분들 대부분 대학과정까지 공부하셨잖아요. 대부분 다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호주에서 하려는 공부와 상당히 관련성이 없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민석은 이걸로 여러분들의 그냥 비자를 거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설명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이전의 공부가 지금 현재 하려는 공부와 상관이 좀 없고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간에 인플로이먼트라도 관련성을 있게끔 설명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상당히 위험한 케이스가 돼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졸업생 비자를 갖고 있다. 그리고 학생 비자 넣는다. 이것도 조금 고려하는 케이스예요. 추가적으로 나옵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럼 졸업생 비자 때 왜 학생 비자를 계속 연속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졸업생 비자를 사용하고 그리고 다시 학생 비자를 오느냐? 이거 제뉴인 학생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관광비자에서 여러분들이 신청하는 경우 또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거 설명 못하면 여러분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지원자가 만약에 학생 비자를 갖고 있거나 또는 학생 비자를 이전에 가졌거나 한 번 이상 가졌던 지금 갖고 있거나 이전에 가졌거나 한 번 이상 가졌던 여기 또 걸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any other relevant matter 도대체 이게 뭐냐? 아까 설명했죠. any other relevant matter인데 any other relevant matter 뜻은 뭐냐면 여기 잘 보세요. 이민성이 생각하는 any other relevant matter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전에 공부를 하고 있었다면 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생비자 연장을 계속 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잖아요. 전에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지금은 뭐라면은 지금 현재 넷 마이너스가 너무 높아서 그런데 여러분이 if multi-course load make successful completion of courses 이거예요. 이거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스를 얼마큼 잘 이수했는지가 학생비자 신청할 때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 증명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또 뭐냐면 여러분이 얼마큼 그 코스를 열심히 공부를 했느냐 출석 같은 거죠. 여기도 또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코스 요구 조건을 만족했는지 졸업했다는 거죠. 졸업했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숙제를 잘 하고 했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그때 제대로 시작하고 제대로 끝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걸 코스를 끝내지 못했다면은 그 자신의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중간에 가끔 이런 케이스 있는데 학생비자는 중간에 갭을 줄 수 있어요. 한 2달 정도.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코스를 여러 개를 묶여가지고 중간에 갭을 많이 두잖아요. 이것도 이민성이 지금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타트 갭이 좀 많이 있거나 일부러 인텐션하게 그 코스를 계속 이렇게 막 조합해가지고 신청하는 경우도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비자 이제 강화해서 이제 여러분 GS 리퀘어먼트에서 이런 걸 설명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그 이전에 자기가 뭐 공부를 뭐 했는지 공부한 게 지금 하려는 공부와 연관성이 없는 경우 많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부분 저한테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코스를 신청할 때 빨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 저는 거꾸로 얘기하겠죠. 여러분이 이력서를 보고 거기와 관련되어 있는 과정을 신청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첫 번째 이민의 관문인 학생비자에서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비자가 안 되면 그 다음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경제적 상황 같은 걸 설명했는데 이게 약간 양날의 칼인데 커런트 인플로이먼트가 만약 여러분이 호주 안에 있다면은 여러분이 계속 뭐 이민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이 공부보다는 일에 좀 더 목적이 강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것도 설명하지 않으면 또 문제가 되겠죠. 지금 이민상에서 또 추가적으로 경제적 상황 때문에 거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질문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잔고 증명을 한다 했을 때 여러분들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 그러니까 부모님. 그러면 이민성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은
이 돈을 어떻게 여러분이 액세스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창고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창고에 있는 돈을 어떻게 내가 사용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코스의 밸류를 잘 설명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하고 싶었어. 그 미래에 정확하게 내가 이 공부를 끝나고 나서 이민을 하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제니인 스튜던트 뭐냐면 공부를 하고 떠나가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공부가 내게 주는 어떤 베네피트가 있겠죠. 그게 이민이 아닌 내가 한국에서 직장을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그 과정이 한국에 직장을 구할 때 반드시 필요 요구 조건인지, 그 여러 가지를 설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까 제가 이민 히스토리를 얘기했죠. 만약 비자가 여러 번 받았다는 분은 조금 지금 현재 상황이 조금 어렵겠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왜 지금 학생비를 한 번 더 신청해야 되는지를 소명하셔야 됩니다. 올해 7월 1일 이후부터는 조금 그럼 달라질 것인가?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이민성에서 이제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 얘기했는데, 만약에 지금 자기가 이렇게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펴는데도 불구하고 학생 비자 지원자 숫자가 감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두 번째 카드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학생 비자 신청비를 올리는 거예요. 이게 실행이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현재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현재 조금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도대체 얼마큼 올릴 것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는 얼마를 하면 이 사람 학생들이 학생비를 신청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프로포즈 되고 있는 금액이, 예상 금액이, 이 금액을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지금 현재 750불에서 2,500불까지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7월 1일부터.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죠. 지금 학생비를 넣는 것이 좋은가? 7월 1일 이후에 넣는 게 좋은가? 만약 비자 신청비가 올라간다면 저는 넣으면 좋긴 하겠죠. 조건 만족과. 그리고 7월 1일 이후에부터 그럼 편해지느냐? 그런 아닐 수도 있어요. 만약에 2,500불 돼가지고 학생들이 신청을 많이 안 한다. 그러면 좋겠죠. 근데도 많이 더 신청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비자 신청비도 날아가고 좀 안 좋은 결과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언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첫 번째, 가능하면은 지금 현재 영어 점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비자 신청을 막지는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영어 점수가 없어도 접수는 가능합니다. 이민성은 지금 현재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냐면 기존에 비자를 넣었던 사람들은 추가 요청을 해서 영어를 달라고 해요. 영어를 달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비자를 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영어 시험 부킹을 해서 비자를 언제 내가 영어 시험을 예약했다 하고 이민생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영어 점수가 제공되지 않으면 바로 결정할 수도 있어요. 이민성의 거절을. 따라서 가능하면 여러분은 점수를 만들고 넣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뭐냐면 GS 요구 조건에 맞춰서 설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특히 만약에 학생 비자를 이전에 했던 사람은 공부를 어떻게 성실히 만족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과 지금 현재 하려는 과정이 링크가 중요히 설명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이 나에게 주는 베네피트도 가능하면 증거 자료나 또는 설명을 자세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민성은 조금 어떤 관점을 보냐면 여러분들이 하는 학과가 호주의 베네핏을 좀 주면 좋아해요. 호주에서 조금 부족한 직업군을 공부하는 걸 조금 더 선호합니다. 그건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잡 앤 스킬 오스트레일리아 가면이나 프라이어리티 리스트를 보면 대충 많이 나오겠죠. 거기서 좀 웬만하면 선택하면 좋습니다. 이민에도 연결되니까.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지금 자기가 학생 비자를 홀딩하고 있다. 근데 자기가 한 7월 전에 이제 비자가 만료돼서 학생 비자를 또 연장해야 된다. 아니면 또 졸업생 비자가 곧 만료되는데 자기가 다른 비자를 가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학생 비자 옵션을 갖고 있다. 저는 가능하시면 여러분들이 학생 비자가 영주권은 아니잖아요. 영주권 옵션을 주지도 않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내가 점수제 비자를 기다리고 있다. 그 이상 갈 거 없다. 가능하면 스폰 비자를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7월 전에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지금은 이민성은 학생 비자와 졸업생 비자에 포커싱을 두고 있기 때문에 스폰 비자에 지금 7월 전까지 사파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될 수 있죠. 다른 비자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파트너가 계시다면은 파트너도 좋은 옵션이에요. 비자로서는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트너 비자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학생 비자를 갖고 있어도 그 안에 파트너 비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서류만 잘 준비하면 비자가 더 빨리 나오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 삿발이 스폰 비자 가려고 하니까 제가 경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학생 비자를 또 연장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하시거든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노미네이션을 먼저 넣을 수 있습니다. 노미네이션은 여러분의 경력이 크게 증명을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뭐냐면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노미네이션을 왜 먼저 접수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노미네이션 넣고 안 넣고가 비자를 넣을 수 있다 없다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노미네이션을 먼저 놓고 나중에 비자 접수할 때 비자 접수 조건하고 노미 조건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고 계실 수 있는데, 그래서 7월 1일 전에 고용주 노미를 넣어라. 네, 이게 여러분에게 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혹시 질문이 있나 한번 볼게요. 잠시만 보겠습니다. 예, 잘